자,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을 했고요.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워밍업에서 좌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애들을 컨트라베리언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약속을 할 텐데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의 성분 있죠.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을 우리가 첨자로 표시했었잖아요. 그 컨트라베리언트를 나타낼 때는 항상 위첨자를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코디네이트, 좌표를 내가 x, y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 이 좌표는 그냥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을 얘기할 때 항상 위첨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1, 2, 3다 그러면 이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r, 세타,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x, y, z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대문자는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만 쓴다라고 했고 소문자는 일반적인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모든 코디네이트는 그냥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좌표계에서 x 프라임 좌표계로 프라임은 이제 변환됐다 이런 뜻의 미분이 아니라 이런 좌표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는 뭐냐면 어떤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그러니까 랭크 1 텐서는 이게 V라고 하는 것이 컨트라베리언트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얘를 좌표 변환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각 성분이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진 성분을 계산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된다. 이렇게 변환될 때 이 벡터를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변환 행렬이잖아요. 변환 행렬에 아까 좌표가 변환하는 요 행렬을 그대로 쓴 거죠. 대문자 대신에 소문자 x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앞서서는 그냥 컨트라베리언트 구별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구별을 한 거예요. 좌표는 항상 이제 위첨자다. 우리가 흔히 좌표 변환할 때 그 좌표는 전부 다 컨트라베리언트한 그런 거예요. 그럼 텐서는 이래서 어떤 텐서가 있다? Wij가 있다. 그럼 이제 얘가 좌표 변환을 하면 다른 텐서 성분이 달라질 텐데 이제 얘는 뭐가 되느냐? i라는 인덱스가 이런 변환 행렬, j라는 인덱스는 저런 변환 행렬을 불러들여서 이제 이렇게 변환될 때,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트라베리언트는 여기 다 썼다시피 전부 다 이제 위첨자, 그 성분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위첨자로 이제 표시를 하면 얘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이제 인피니테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자, 그림을 또 그려도 되는데,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d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어느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것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술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자, 어떤 벡터가 변했다 그러면 얘는 그 좌표가 왜 변하느냐? 벡터가 그 벡터라고 하는 그 위치가 요 위치에서 저 위치로 변했는데 요 위치에서 저 위치로 변했죠. 그걸 나타내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그것은 왜 변하느냐? x 좌표가 변했기 때문에 위치가 변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dxi만큼. 그렇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거고, 그때 요 dxi 프라임, dxi 이게 바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제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텐서, 랭크 1 텐서.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죠? 어떤 디스플레이스 위치가 코디네이트이 변할 때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름 아닌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렀죠. 베이시스 벡터 AI. 여기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좌표 중에 다른 건 가만 내비두고 i번째 좌표를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렀잖아요. 베이시스 벡터. 그렇죠? 그 일반적인 이제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베이시스 벡터가 유닛 벡터가 아니었죠. 얘는 유닛 벡터라고 하면 길이가 1이라는 뜻인데, 이제 얘는 길이가 1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혹시 이제 눈치 채신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베이시스 벡터는 첨자를 아래로 썼네요. 첨자를 아래로 썼어요. 얘는 왜 첨자를 아래로 썼냐면은, 얘는 이제 코베리언트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좌표계를 바꾸면은 그 좌표 축의 방향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베이시스 벡터도 바뀌죠. 근데 얘는 좌표와 달리 그 코베리언트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를 아래에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거 보여주세요. 내가 다른 좌표로 하면 AI 프라임이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걸 한번 써보시면, 얘는 코베리언트가 아니라 컨트라베리언트가 아니라 코베리언트하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면, 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공간에 화살표가 하나 딱 있는 거죠.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거고, 이 화살표는 내가 좌표축을 뭐 이렇게 그리던 저렇게 그리던 구면 좌표를 쓰던 어떤 좌표를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내 좌표축을 바꾸면은 왜 뭐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변환되는가? 왜 얘네들이 변환되는가? 변환되는 이유는 축을 바꿨으니까 그 앞에 컴포넌트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똑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를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그 각각 베이시스 벡터의 이 코오디네이트를 써서 얘네들을,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있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 벡터를 dx1, dx2, dx3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르죠. 성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텐서나 이런 벡터의 변환 규칙을 얘기할 때는 이런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럼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성분 값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성분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단위 벡터만큼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아니라 그냥 베이시스 벡터야. 길이가 1이 아니에요. 길이가 1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 페이지에서 했던 자, AR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R을 바꾸면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얘는 여러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 노트 보시면 얘는 이제 그 X 방향 sin 세타
y 방향 이게 되는데, 그런데 세타 방향에 얘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E1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E2가 돼요. 그럼 얘는 베이시스 r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고 얘는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인데, 얘는 길이가 1이지만 얘는 길이가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우리가 뭐 어떤 베이시스를 삼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개수가 달라지고 따라서 컴포넌트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런 컨트라베리언트 뭐 텐션이 뭐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거로 전개를 하냐면은 꼭 반드시 베이시스 벡터로 전개를 해야 된다.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아니라. 이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여기를 dr, 여기 d 세타라고 있잖아. 얘네들이 그 좌표에 해당되는 거, dr, r, d 세타가 아니라 d 세타가 이제 좌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환 공식에 r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텐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트 텐서. 코베리언트 텐서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는 좀 좌표와 똑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똑같이 이제 변화하는 거라고 있는데, 코베리언트는 좌표와 반대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코베리언트하다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사용해요. 아래 첨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V라는 것이 코베리언트다. 그럼 이제 그것의 성분을 VI라고 쓰고요. 내가 좌표축을 바꿨더니 얘가 VI 프라임이 됐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변한다? X 프라임 I, X J, V J.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하는 게 코베리언트예요. 여기 변한 행렬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변하는 그런 것과 똑같죠? 아까 이제 워밍업에서 했던.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세컨드 랭크 랭크 2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변할 텐데, 어떻게 뭐 금방 여러분 쓰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커베리언트고, 이 커베리언트 텐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에서 아마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레디언트가 대표적인 커베리언트 텐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는 이제 어떤 스칼라가 있는데, 어떤 스칼라를 내가 그 좌표로 스칼라 함수를 편미분한 것이 이제 그것의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내가 좌표축을 바꿨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될 텐데, 얘가 진짜 코베리언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U를 X 프라임으로 미분했으니까 내가 얘를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또 쓰는 거지. X 프라임으로 X를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X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컨벤션으로 J에 대한 썸메이션이 들어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요구했던 대로 정확히 변환 행렬이 코베리언트 방식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코베리언트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좀 전에 페이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코베리언트나 컨트라베리언트는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예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여기 어떤 공간에 있는 어떤 공간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떤 U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화살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레디언트로.
그럼 이제 저 방향을 나타내는 진짜 그 화살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살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는 성분만 계산한 거야. 성분만. 자, 그럼 이제 앞서 뭐라고 했냐면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는 그것을 내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려면 이렇게 텐서 노테이션이 아니라 벡터 노테이션 쓰려면은 그 컴포넌트 앞에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코베리언트 텐서는 진짜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자, 뭐든지 뭔가 좀 불확실할 때는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를 이제 사용하는 게 편한데요.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는 이제 여기 그레디언트는 내가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그레디언트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문자 x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성함 그 u에 미분하려면 그 u에 대한 미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내가 현재 알고 싶은 좌표계에서의 그 그레디언트의 좌표네요. 그러면 알았네요. 요게 좌표인데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요건 뭐야? 요건 다름 아닌 얘는 뭐냐? xj라는 j번째 코오디네이트의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요것을 대문자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로 편미분해서 그 방향을 성분을 삼았어. 그럼 그 바로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베리언트 텐서는 걔네들은 누구의 컴포넌트냐? 벡터의 컴포넌트인데 그 벡터를 스팬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 써서 a j는 뭐냐? j번째 좌표의 j번째 좌표의 그레디언트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컨트라베리언트하게 변하는 진짜 변화나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변환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x에서 x 프라임 좌표계로 변화할 때 얘가 컨트라베리언트하게 변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코베리언트의 이제 변환식을 데피니션을 공부했고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각각의 예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텐서를 이제 벡터로 표시하려면 이제 베이시스 벡터가 필요한데 컨트라베리언트는 코베리언트 베이시스가 필요하고 코베리언트 텐서는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를 했고 각각의 데피니션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 아니면 뭐 실린더 코오디네이트 뭐 여기에서 각각 컨트라베리언트 그 다음에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서 요거는 다 이미 진도에서 공부를 한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얘네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성분을 각각 다 한번 계산을 해보고 얘네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이 둘의 차이를 미리 한번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